어이씨. 봅시다. 아 혹시 그거 그 뭐야 혹시 여기 파트 2 교재 필요한 사람 종이로 파일로 나만 다 갔을 거고요. 혹시 이제 요 연습 문제로 파트 2 요거 뭐 어느 사람 있어요? 받을 사람 있어요? 파트 2가 있습니다. 전부랑 다른 거. 파트 1, 파트 2, 1 and 2. 네. 연습 문제 집입니다. 그 파트 2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추가 강의가 필요하면 학원에 말씀하시면 파트 2를 그 링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우선은 나하고는 이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추가로 파트 2도 중요한 강의를 보고 싶으면 좀 더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다. 지금다. 으쌰. 자, 그 다음 소개를 하고 싶은 문제는 아까도 내가 막 맹그로브 숲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하고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하고 에너지는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입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한 장 넘기시면 3번 있을 거예요. 3번. 3번 보이세요? 3번? 네.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뭘로 중요하냐면요. 이 문제 살짝 보기 전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그 3번을 할 건데 하기 전에 5번 문제를 살짝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찾았어요? 5번 문제? 자, 그럼 잘 봐요. 5번 문제.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철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녹이 습니다. 주성분은 철과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한 산화철입니다. 5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철의 재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철의 재련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진짜로 화학원 교과서 초반에 나옵니다. 화학원 교과서 뒤지면요. 맨 앞에 철의 재련이라고 해가지고는 진짜 용광로 단면도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뭐 슬러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뭐 환원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5번은 그 화학원만 공부한 사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쨌건 그래서 철을 재련한다. 그래서 그 철을 재련하는 관계식이 어쨌든 그 오른쪽에 있어요. 이건 뭐 이제 화학원만 공부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커멘터리 앤서에 그 괄호 2번 해설을 해놓은 걸 보면 F2O3 있죠. F2O3 이거를 결국 철로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 케미컬 커플링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케미컬 커플링을 할 때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를 사용해서 이 반응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했죠. 근데 누구도 가능하냐면 일산화탄소도 그 케미컬 커플링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할 때는 이런 반응을 진행을 시키는데 이때 재밌는 건 철과 함께 누구도 같이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 세계 철강 생산 1위가 어디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무슨 말 알겠어요? 세계 철강 생산 1위가 대한민국.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이산화탄소 생산 1위까지는 아니어도요. 1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엄청 상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 월클입니까? 월클이죠. 월클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월클이에요. 월클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BMW, 아우디, 벤츠 같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알죠? 좋잖아요. 독일차. 만약에 민진아 누가 민진이한테 독일차를 선물하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독일차가 한국에 없으면 하루도 공장에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쩌네요. 네. 모르시죠? 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디 거예요? 한국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참 뭐가 제어하죠? 요즘 자동차는? 요즘 자동차는 전부 다 전자 제어예요. 전자 제어. 이게 자동차 갖고 엑셀 와잉 밟으면은 이게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서 막 기계적으로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 그 부분만 기계고요. 그 주변에는 전자 제어가 돼요. 그래서 왜 뭐 미끄럼 방지 시스템, 뭐 ABS,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동차에 붙는 막 여러 가지 기술적 수식어들 있잖아요. 그게 다 전자구동이에요. 전자구동. 그럼 전자구동이 된다는 얘기는 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반도체와 CPU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CPU 거는 미국 거 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어디 거 쓰겠어 당연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은 월클이에요. 월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 덩달아 이산화탄소 생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잘 나가는 제조업을 유럽과 미국이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이요. 그게 탄소세예요. 즉 한국을 이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만든 제도가 바로 탄소세예요. 미국과 유럽이 환경을 사랑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한국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탄소세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탄소세를 안 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이걸 내는 순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 내겠어요? 만들어진 탄소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게 3번이에요. 3번 보세요. 3번 보이세요? 바로 탄소세 도입 문제 때문에 화학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냥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자,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이게 뭐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를 없애야 되겠어요. 왜? 탄소세 내면 너무 뭐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화학과 사람들이 열심히 짱구를 굴려서 방법들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뭐 그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산화탄소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처리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나무 많이 심는 거죠. 근데 이제 나무 많이 심는 거에 플러스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산화탄소 처리 가장 많이 해주는 건 갯벌이겠죠. 갯벌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갯벌에서 처리된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줘요? 맹그로브 숲이 이산화탄소 처리하거든요. 그건 전 세계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요? 해주지 않아요? 합니다. 근데 갯벌에서 이산화탄소 처리되는 양은 쳐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국이랑 대한민국만 있어서? 정답. 너무 맹그로브 숲은 어디 있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마존하고 동남아시아 있다며요. 그러면 아마존과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갯벌은 한국에만 있다고 했죠? 영국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에 갯벌을 인정해주면 한국이 탄소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존나 무서운 놈들 아닙니까? 네, 진짜 마이크 안 되지. 진짜 독해요. 진짜 독한 놈들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과학자들이 3번 같은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문제 보시면 이거예요. 제시된 반응이
바로 CO2 그 다음에 약간의 산성 조건에서 짜잔 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탄소의 수소 X계 산소 Y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H2O가 되는 반응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1번을 한번 보시죠. 1. 위에 표시한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식을 만족시키면서 자, 환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전자가 이 탄소로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한번 봅시다. CO2라고 했을 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탄소의 산화수는 4가겠죠. 4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선 이 탄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죠? 탄소의 전자 배치는 ES2, EP2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최외곽 전자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 4가 플러스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최대 산화수다. 즉 탄소가 4가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건 최대 산화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더 이상 산화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의 산화는 불가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산화는 불가. 알겠어요? 그러면 산화가 안 되면 뭐밖에 못 하겠어요? 환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 이미 얘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무척한 탄소 입장에서는 환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탄소 입장의 환원이다. 그래서 거기 1번에도 그냥 냉큼 그냥 환원 반응식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입장의 환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이 만족시키면서 생성 가능한 물질의 화학식을 모두 써보래요. 이들 생성 물질의 구조를 탄소 원자의 중심으로 놓아라. 바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지요. 자, 이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에 수소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소 개수와 전자 개수가 지금 mm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시된 반응식상의 질량 보존을 추가로 뭐냐면 적용해주면 됩니다. 질량 보존을 추가로 적용한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냐면요. 여기 수소 있죠. 여기도 수소 있죠. 이 두 개가 어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M 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X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N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된 수소가 고스란히 여기에서도 요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산소가 고스란히 여기 산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존재하는 산소
두 개가 최종적인 산소 Y계와 N계랑 같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르르 풀어요. 우르르 풀면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M은 X 플러스 4 빼기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2 빼기 Y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기에서 환원 반응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 존재하는 원소들의 뭐만 맞춘다? 저렇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저렇게 이제 질량 보조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체 반응을 다시 어떻게? 요렇게 CO2 M 뭐라고 쓰라고 했죠? X 플러스 4 빼기 2Y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4 빼기 2Y E 마이너스 그리고 CHX OY 더하기 2 빼기 Y의 H2O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때 단서를 보면 여기에 있는 X하고 Y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때 X, Y는 0 and 자연수랍니다. 0 and 자연수. 그래서 X하고 Y는요 여기서 0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정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부정방정식 아시겠어요? 그 수학 시간에 부정방정식 배웠죠? 뭐 저렇게 더 이상의 조건은 없고요. 저 상태에서 X하고 Y가 0과 자연수니까 여러분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첫 번째 단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놈이겠죠. 자 뭐냐면 재밌는 건 그래도 이 화학양론 계수는 절대로 뭘 될 수가 없어요. 화학양론 계수가 뭐는 안 돼요. 음수는 안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음수가 안 되려면 3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Y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겠어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가 0일 때, 2일 때, 3일,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놓고 경우의 수를 쫙 조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쫙 조사하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경우의 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 조사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내가 해설지에 쭉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자 여기서 다 됐고요. 요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Y가 1이고 동시에 X가 0인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야말로 지금 이건 X하고 Y에 무슨 특별한 제한 조건 없고요. 저기에 있는 저 화학양론 계수가 음수만 안 된다면 안 되면 된다라는 조건 하나 놓고 그냥 모든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니까 빠짐없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빠짐없이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 케이스가 요거거든요. 그럼 Y1 놓고 X0 놓고 쫙 계산하면 어떤 수식이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CO2 EH 플러스 EE 마이너스 COH2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저 놓고 계산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안 나와. 이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분자 바로 요거. 자, 제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걸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 분석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별것도 아닌 일산화탄소 구조 분석이라니. 자, 뭐냐? 자,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건 수능 화학 1만 공부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요렇게 탄소하고 산소가 삼중결합으로 연결되면 되죠. 아시겠죠? 그렇죠? 뭐 저거밖에 없어요. 뭘 만족하려면? 옥텟 만족하려면, 자, 이때 우리는 이런 걸 따질 수 있습니다. 바로 형식 전화예요. 자, 형식 전화를 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탄소의 형식 전화가 1 마이너스, 그 다음 요 탄소의 산화수가 1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산화수를 따지면 어떻게 되죠? 산소 산화수는 항상 뭐예요? 2 마이너스잖아요. 탄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2 플러스죠. 그럼 보세요. 뭐를 따지면 탄소가 마이너스인데 또 다른 걸 따지면 산소가 마이너스야. 뭔가 일치해요, 뭔가 불균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실은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여러 학교들에서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 루이스 구조 그리고 그려가지고 이런 거 설명하라고.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게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위에 건 지워도 되겠죠? 위에 건 지운다. 여기 산소의 산화수가 2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 밀도가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형식 전화가 플러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산소는 6개의 최외곽 전자 중 4개가 결합에 참여했어요. 맞나요? 왜 4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비공호 전자가 2개니까요. 최외곽 전자가 6개인데 비공호 전자가 2개 있으니까 나머지 4개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이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4개의 최외곽 전자 중 2개가 마찬가지로 결합에 참여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율상 누가 최외곽 전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소가 최외곽 전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결합에 참여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전자가 결합에 참여했는지라 산소 입장에서는 실제로 플러스 성격의 부분 전하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이 탄소는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소의 전자 밀도는 더 높은데 전하 표시상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의 묘한 루이스 구조와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얘의 실제 전하 분포는 얼마냐면요. 실험으로 측정한 겁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얼마로 측정이 되냐면 탄소는 0.02 마이너스 산소는 0.02 플러스의 실제 전하 분포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네. 요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이스 구조 그리기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그냥 겸사겸사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됐다. 자, 그 외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서 아마 여러분 뭐 가정학습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설지 다 드린 거니까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민진이 언니 이렇게. 안녕. 오빠 안 해? 안녕. 됐다. 배고파. 배고파. 뭐 질문할 거 있다며? 제가요? 응. 뭐였죠? 많다며. 제가요? 응. 질문.